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조TV의 서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조입니다. 청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청약이 어떤 식으로 점수가 배점이 되는지, 그리고 청약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 그리고 이제 소득공제 같은 부분이나 납입금액 등등에 관련해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은요, 2024년 11월부터 기존의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기존의 납입금액이 이제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됐었는데 이제 25만원까지 인정이 되는 것으로 한도가 증액이 됐죠. 또 두 번째로는 소득공제라고 하죠. 기존에 1년에 240만원까지 인정이 됐었는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증액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약 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청약은 가점제, 추첨제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추첨제는 1순위자 혹은 2순위자들이 따로 구분을 해서 그분들이 점수에 관계없이 그냥 무작위로 뽑아서 추첨을 하는 말 그대로 추첨 방식이고요. 이제 중요한 건 가점제입니다. 그래서 이 가점제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가점제는 총 84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4점을 받으면 만점인 거예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무, 부, 기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무주택 기간, 두 번째는 부양가족 수, 세 번째는 납입 기간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무부기 이렇게 해서 84점 만점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만점자들도 많이 나오는 형국이고 또 만점자들끼리의 경쟁도 워낙 치열해서 이 청약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분들은 청약 기다리다가는 집 못 산다 라고 해서 청약을 안 하고 다른 방식의 분양권을 매입하시던가 구축 아파트를 매입해서 수립하셔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청약이라는 건 1주택자도 청약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1주택을 하셨다 하더라도 청약을 하실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가점 방식에서 사실 너무 밀리기 때문에 이분들은 추첨제 방식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죠. 세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무주택 기간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최대 32점으로 구분이 됩니다. 만점이 32점인 건데요. 만 30세 이후부터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만점이면 1년에 2점씩 계산을 해가지고요. 30세부터 총 45세까지 그러니까 16년이죠. 16년 동안 32점을 만점을 채우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30세가 안 됐다면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 가정으로 인해서 될 수 있겠죠.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부양가족 수인데요. 신청자와 함께 전입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족을 말하고 이제 직계 좀비속을 말합니다. 배우자까지 포함을 하죠. 그래서 한 명당 5점이고요. 최대 6명까지 부양가족 수를 늘릴 수 있어서 그래서 35점이 되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부모님, 배우자는 당연하고 자식들까지 해가지고 다 모시고 살아야 3대가 살아야 이 청약이 만점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아니면 정말 다자녀여야 되는데 자녀가 그렇게 많은 상황이 요즘엔 아니니까요. 세 번째는 이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인데요. 여기는 이제 17점 만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년에 1점씩 주고요. 최대 15년 이상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7점까지 만점을 주는 거죠. 그래서 32점, 35점, 17점 이렇게 해가지고 총 84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무주택 기간이 한 10년 됐다 이러면 20점을 받죠. 1년에 2점씩 받으니까. 그 다음 배우자 한 명이 있고 자녀 2명이 있다. 배우자는 당연히 한 명이죠. 예. 아무튼 그렇게 총 3명을 부양한다라고 하면은 15점을 받게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청약통장 가입한 게 한 12년 됐다 이러면은 12년치 1년에 1점씩 하니까 총 12점을 주게 됩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는 47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약 점수로 그렇게 계산하는 건데요. 제가 영상 본문 링크에다가 청약 가점을 계산하는 방법, 계산하는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말씀드릴 게 이제 초반에 설명했던 추첨제에 관련한 건데요. 추첨제는 가점제 사각지대를 좀 보완하고 공평의 기회를, 공평의 관점에서 기회를 넓히자라는 취지로 도입이 됐습니다. 2021년 11월쯤 시작이 됐고요. 짧은 청약 가입자들에게 기회를 주자라고 해서 추첨제를 진행을 하게 됐죠.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85제곱 이하는 가점제 15%, 추첨제 25% 이런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고요. 가점이 60%, 추첨 40%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때도 이제 부여 자격은 1순위 이상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일반적으로 가점제를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를 추첨제로 선발하는 경우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분을 할 때 40제곱 이하, 60제곱, 그리고 85제곱 그거의 초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추첨제, 가점제 이 비율에 대해서는 형태가 다양해서 분양을 신청하시려는, 청약을 신청하시려는 경우에 추첨제, 가점제를 잘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청약 당첨 여부로 결정을 하지 않고 그냥 분양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오피스텔은 좀 논외로 하고 오늘의 기준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는 점 사전에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미분양도 많고 또 추첨제 방식의 비중이 높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아도 비규제 지역은 청약의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 있는데 비규제라고 해도 서울에 비규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강남 3구와 용산 빼곤 다 비규제잖아요. 규제가 풀려서 그런 경우라면 사실 서울은 조금 예외죠. 수도권도 좀 예외인데요. 지방이나 소도시를 예를 들어서 이곳은 미분양이 많죠. 자, 그럼 이제 청약 가점제를 기준해서 당첨 전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간단하게 좀 팁을 드릴까 하는데요. 당연히 기본 원칙은 청약 통장은 어릴 때일수록
그리고 가입기간이 빠를수록 좋습니다. 보험과 같아요. 보험도 어릴수록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보험료가 작죠. 대신 납입기간이 일정하기 때문에 미리 납입을 해놓으면 보장기간이 긴 이런 형태로 보험과 군대와 청약은 빠를수록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주택 기간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또 관건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중간에 주택수가 생겨버리면 이제 무주택 기간이 사라지고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1주택자에서 선택지가 훨씬 줄어들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물론 청약의 기회가 있긴 하지만 가점제로서는 무주택이 거의 빵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사라지고, 추첨제로서 한번 넣어볼 법한데 추첨제도 비율이 일반적으로는 가점제가 훨씬 높기 때문에 거기서 또 운이 좋다면 추첨으로 당첨될 수 있겠죠. 일례로 주택이 있으신 분이 있는데 둔촌주공을 랜덤 추첨제로 해가지고 뽑아서 당첨되신 분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완전 럭키한 경우죠. 또 실제로 커뮤니티 같은 데들도 보면 주택수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좋은 지역에 청약에 당첨이 돼서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추첨제로서 당첨이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고려할 사항은 거주자 우선 청약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지역에 오래 전입을 했거나 오래 거주했다라고 하면 거주하신 지역을 위주로 먼저 청약을 알아보시는 게 가장 으뜸입니다. 그다음 부양가족 수 같은 경우도 세대를 일찌감치 분리해서 나누기보다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되지만 그 무주택자인 세대원 중에서도 한 사람으로 몰아가지고 청약 가점을 높게 할 수 있다면은 이 세대주가 그런 기회를 통해서 부양가족 수를 늘려서 청약 당첨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가점이 낮으면 청약을 아예 포기해야 되냐? 사실은 청약 점수가 요즘에 만점자들도 수두룩하고 만점자들끼리의 경쟁도 매우 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또 추첨제뿐만 아니라 비규제 지역의 공급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해당 지역에 시세 상승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공급 물량이 일시적으로 쏟아져서 미분양이 나거나 혹은 경쟁률이 좀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데들도 공략해 보시는 것도 전략이죠. 다음으로 이제 예치금인데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청약을 매월 25만원씩 꾸준히 넣어야 되냐? 그건 좀 부담된다. 그럴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정기적인 납입입니다. 주기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납입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치금은 우리가 청약할 당시에 부족한 예치금이 있으면 채워놓으면 돼요. 예를 들면 뭐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지역별로 평형별로 또 민영인지 공공인지 이거에 따라서 예치 금액이 다르니까 청약은 다채롭게 넣어보셔야겠죠. 물론 저축액이 많을수록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동순위일 경우에는 저축액이 많이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납입 기간이 긴 경우를 우선자로 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동순위일 경우고 그 전에는 금액이 좀 부담스럽다면 정기적으로 2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소액씩 넣다가 청약을 할 당시에 그때 예치금을 채워놓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영주택은 납입 횟수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국민주택일 때 납입 횟수나 납입 총액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요.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납입 기간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첨자들 보면 예치금이 1,500에서 2,000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죠. 결론은 일찍부터 꾸준히 넣으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청약을 할지 모르니까. 대신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제 규제지역 같은 곳에 넣게 될 경우,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6.27 대책 발표 이후로 전세 끼고 잔금을 할 수 없고 대출 같은 경우도 최대 6억까지로 다 변형을 해놨고 또 규제지역은 그에 따른 규제가 훨씬 심하기 때문에 자금 여력 같은 걸 잘 계산하시고 청약을 넣으셔야지, 이것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묻지마 청약을 하시면 당첨되고 나서 자금 맞추느라고 소위 빚쟁이가 될 수도 있고 빚에 허덕이면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이걸 어쩔 수 없이 피를 조금이라도 받고 빨리빨리 팔아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규제지역 같은 경우는 특수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은 전매 제한이 또 있잖아요. 실거주 요건 기간에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계산하시고 청약을 넣으셔야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가점제 100%인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점수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건 이견이 없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본인의 청약 점수가 몇 점인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청약 점수 몇 점인지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를 하나 본문 댓글에다가 제가 고정으로 이렇게 남겨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청약 가점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맨투맨으로 제가 딱 어떤 상황에 어떤 요건을 충족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으로 약식으로 설명을 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청약에 대해서 몇 점인지 어떻게 구분되는지 민영 공공 그리고 평수 투기과열지구인지 혹은 비규제인지 이런 부분도 따져보시고 청약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